해외에서 오랫동안 살게 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겪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국과 외국의 문화를 헷갈려 하거나 심지어 자국의 언어를 일부 까먹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외국으로 간 한국인이나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특히나 자주 겪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언어는 다른 나라와 겹치지도 않을 뿐더러 문화나 사람들의 특성도 외국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보통 인접해 있는 국가일수록 이러한 특성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과도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과 일본은 고사하고 저 멀리 다른 대륙에서 온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그만큼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자국의 문화를 까먹거나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미국인은 한국에서 살다 보니 이제는 자신이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르게 돼버렸다며 누가 자신의 정체성 좀 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국인이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의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국인으로 미국과 거의 정반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몹시 흥미롭다. 내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한국인들은 예의를 무척이나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긴장을 했었고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쓰는 말과 적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각기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밖에 알아둬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열심히 준비했던 게 기억이 난다. 물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와서도 나는 한국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내 실수에 얼굴을 붉히거나 뭐라고 하는 한국인들은 한 명도 없었어. 문제는 나는 이제 한국에 애매하게 적응해버렸고 따라서 나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거야. 일단 한국에서는 연장자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두 손을 사용하는 게 예의다. 뭔가를 건네줄 때라던가 악수를 할 때라던가 술을 따르거나 받을 때 등 모든 행동에서 말이야. 처음에 내가 이걸 모르고 교수님이 반갑다며 악수를 청할 때 어깨를 빳빳이 세우고 한 손으로 악수를 받았다가 옆에 있던 내 한국인 친구들이 박장대소한 적이 있고 나는 그 후에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물론 이제는 이런 한국의 두 손 문화가 익숙하지만 문제는 처음 보는 사람이 내게 뭔가를 한 손으로 건네주면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야. 분명 미국에서 살 때는 안 그랬는데 마치 내게 다른 인격이 생긴 것처럼 나는 변해버렸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나는 이 인사법을 배우고 한국에 갔지만 고개는 숙이는데 입으로는 자꾸 하이라고 외쳐서 많은 한국인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많아. 나는 너무 창피해서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반대로 고개를 안 숙이고 손만 흔들며 안녕하세요라고 외치게 된다거나 하며 몸이 말을 안 들은 적이 많다. 한 번은 우리 학과 최고령의 백발의 교수님께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라고 외친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안녕하세요 전부를 외쳤으면 그나마 좋았을 것을 말하면서도 당황해서 안녕까지만 외치고 멈춰버린 적이 있었어. 한국에서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하는 건 친구에게나 하는 행동이므로 나는 예의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할아버지 뻘의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게 된 셈이지. 나는 놀라서 다시 고개를 숙이며 하이라고 외쳤고 그 교수님은 나의 계속된 실수를 보고 엄청나게 웃더니 아직 한국이 익숙지 않은가 보구나 라고 말하며 그냥 넘어가더라. 나는 아직까지도 그때의 일이 생각나고 종종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찰 정도로 내겐 엄청나게 민망한 기억이다. 또 하나는 한국인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은 콩글리시를 종종 사용하는데 이걸 진짜 영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예를 들면 핸드폰, 팬티, 콜라, 컨닝, 오토바이 등인데 너희들이 이 단어를 보면 대충 무슨 단어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영어 철자로 친절하게 적어줬으니 말이야. 하지만 이 단어들을 한국인들에게 직접 듣는다면 정말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거든. 한 번은 내 친구가 여기 강의실 덥지 않아? 에어컨 좀 틀까? 라고 물어봐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되물은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짓더니 장난을 치는 거냐고 하더라고.
또 내게 핸드폰 좀 줘보라는 친구, 오토바이 소리가 듣기 싫다는 친구 등 이런 콩글리시를 사용하는 한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자. 이 친구들은 나보고 미국에서 왔는데 왜 영어를 못하는 거냐면서 나보고 영계국어를 사용한다며 놀리더라. 내가 그건 영어가 아니라고 말하니 그들은 믿지 않았어. 문제는 내가 콩글리시를 인지한 지금은 나조차도 종종 콩글리시가 진짜 영어라고 착각한다는 거야. 한 번은 미국에서 사는 엄마와 통화 중에 엄마, 나 핸드폰 좀 바꾸려고. 한국에서는 삼성 핸드폰이 저렴하더라 라고 말하니 엄마가 뭘 바꾸냐고 물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핸드폰 몰라? 라고 되물어버렸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미국인끼리의 이 이상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지게 됐고 엄마는 나보고 한국 생활이 많이 힘드냐며 걱정하시더라. 또 재밌는 건 깜짝 놀라거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꼭 한국어가 먼저 나온다는 거야. 원래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깜짝 놀라거나 화가 날 때 아, 씨 라고 나도 모르게 외치게 된다. 참고로 내 친구들은 한국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은 내가 유일하게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할 때가 바로 씨라는 욕을 할 때라고 하더라. 그리고 뭔가에 찔리거나 뜨겁거나 차가운 것과 접촉했을 때 한국인들은 100이면 100 전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 찔렸을 때는 아 따가워, 차가운 것을 만졌을 때는 아 차가워,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는 아 뜨거워라는 말을 굉장히 빨리 말한다. 이건 뭐 한국의 정규 교과 과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사용하며 반응하는 게 재밌어. 물론 나 또한 그렇게 되어버렸지. 가끔 내가 미국에 있는 집에 갔을 때 이런 정체불명의 한국어를 하는 내 모습을 본 엄마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냐면서 그건 한국어가 아닌 것 같다며 나를 외계인 취급하더라. 이렇게 나는 미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한 한국인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나는 방학 때나 여유가 생길 때마다 미국으로 돌아오곤 하는데 한국에서 하는 행동을 미국의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 뭔가를 건네줄 때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공손히 주고 나며 인사를 할 때 종종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행동들 말이야. 내 친구들은 내 의도치 않은 공손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지만 나는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다음에 뭔가를 건네줄 일이 있으면 그냥 줘도 되는 것을 굳이 던져서 주며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곤 한다. 도대체 한국에서의 이 습관이 언제쯤 고쳐질지 미국인 친구들에게까지 이렇게 깍듯이 대접을 하게 되는 내 모습이 너무 억울해 죽겠어. 너희들이 대답해줘. 나는 미국인이야? 아님 한국인이야?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사람 사는 곳이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문화적으로 아주 큰 차이를 보이죠. 이 외국인은 이러한 문화 차이를 극복하려다 보니 어딘가 고장이 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인데 너희 어머니가 왜 너의 한국어를 보고 한국어가 아닌 것 같다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인들은 뭔가에 찔렸을 때 아 따가워가 아닌 아따 라고 발음하기 때문이야. 뜨거울 때와 차가울 때도 똑같이 뒷말을 그냥 생략해버리지. 콩글리시는 진짜 공감해. 나도 모국어인 영어에 일부를 까먹었을 정도로 콩글리시는 정말 강력하다. 특히 한국인들은 영어를 발음할 때 혀를 굴리지 않는데 이제는 나도 혀를 굴리지 않고 한국어처럼 영어를 발음하기 시작했어. 맞아.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하는데도 한국인들끼리 영어를 사용할 때는 일부러 혀를 굴리지 않더라고. 잘난 척하기가 싫어서인가? 어쨌든 나도 이들의 영어 발음에 적응이 되어버렸고 가끔 친구와 통화를 할 때면 이 친구는 내 영어를 못 알아듣곤 한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을 생각이라면 기본적인 한국어는 꼭 배우고 가는 걸 추천해. 한국인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보다 한국어를 하려고 신용이라도 하는 외국인에게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주니까 말이야. 맞아. 예를 들면 영어를 사용하면 그저 길만 알려줄 것을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사용한다면 너는 무료 현지인 가이드를 얻을 수 있다. 네 말에 동의는 하는데 한국인들의 그런 점을 악용하다간 본전도 못 건지는 수가 있다. 그들의 눈치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기 때문에 불순한 목적을 가진다면 단숨에 알아채버리거든. 나도 한국에서 살아본 뒤로 다시는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한국인들은 무슨 행동을 할 때 꼭 이상한 콧노래를 부르고 처음에는 이것을 이상하게만 생각했던 나였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나 또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맞아. 이거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곤 한다. 문제는 내 나라에서도 나는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고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다니기 쪽팔려 한다는 거야.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한국인들의 특징은 나 대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우리 엄마, 우리나라 등 한국인들의 이런 언어 습관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 맞아. 어쩌면 정이 많고 공동체 문화가 익숙한 한국인들은 나 대신 우리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더욱 쉬웠을지도 모르겠어. 한국인들은 개인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